65세 나는 오늘 집을 나왔다. 2024년 12월 31일 서울 종로구청 3층 민원실. 38년간 앉아온 그 자리에서 마지막 도장을 찍었다. 박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들의 박수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다. 꽃다발을 받는 내 손이 떨렸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다. 남자가 사람들 앞에서 우는 건 보기 좋지 않다고 평생 그렇게 배워왔으니까. 지하철 4호선 해화역에서 집까지 가는 길. 평소 같으면 20분이면 도착할 거리가 오늘따라 참 길게 느껴졌다. 이제 뭘 하며 살지? 여보, 이제 정말 퇴직했네요? 아내 순자가 저녁상을 차리며 말했다. 결혼 35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이 집에서 하루 종일 머무는 날이었다. 응, 이제 우리 시간이야. 내가 웃으며 대답했지만 순자의 표정은 썩 좋지 않았다. 그런데 집에서 뭐 할 건데요? 하루 종일 TV만 볼 건 아니죠? 벌써부터 잔소리가 시작됐다. 아침 7시에 일어나 밥 먹고 뉴스 보다가 낮잠 자고 또 뉴스 보고. 일주일이 그렇게 흘렀다. 아버지, 집에서 뭐 하세요? 큰아들 현수가 주말에 와서 물었다. 글쎄, 요새는 산책도 하고 책도 보고. 아, 그러시구나. 그런데 요새 세상 참 빠르게 변해요. 아버지 세대는 잘 모르실 건데 요새는 다 디지털이에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다. 아버지 세대는 잘 모르실 것이라니. 나는 38년간 민원인들의 온갖 문제를 해결해온 사람인데. 할아버지 스마트폰 어떻게 써요? 7살 손녀 소은이가 물어봤다. 나는 기껍게 설명하려 했지만 소은아, 할아버지한테 묻지 말고 엄마한테 물어봐. 할아버지는 그런 거 잘 모르셔. 며느리가 재빨리 끼어들었다. 소은이는 네 하며 엄마에게 달려갔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언제부터 내가 이 집에서 모르는 사람이 되어버린 걸까?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아침 운동을 하고 돌아왔다. 벌써 왔어요? 9시까지만 나가 있어 주시면 안 돼요? 집 청소하는데 자꾸 왔다 갔다 하시면. 순자의 말에 발길을 돌렸다. 내 집인데 내가 왜 눈치를 봐야 하지? 근처 경로당에 갔다. 하지만 거기서도 편하지 않았다. 박씨, 자네 벌써 심심하지? 퇴직하면 다들 그래. 나도 처음엔 그랬어. 집에 있으면 마누라가 잔소리하지. 하하. 다들 웃었지만 나는 웃을 수가 없었다. 3개월이 지난 어느 토요일, 큰아들 가족과 작은아들 가족이 모두 모였다.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이니 오랜만에 기분이 좋았다. 아버지, 요새 뭐 하세요? 작은아들 현철이가 물었다. 글쎄, 산책도 하고 독서도 하고. 요새는 기타도 배워볼까 생각 중이야. 기타요? 하하, 아버지가 기타를? 현철이가 웃었다. 아기는 없었겠지만 그 웃음이 왜 그렇게 쓸쓸하게 들렸을까? 아버지, 차라리 손주들이나 더 챙겨주세요. 요새 애들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큰며느리가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손주들이라도 잘 돌보자. 그때였다. 퇴직하고 나서 영감님 냄새 나지 않아요? 순자가 웃으며 말했다. 온 가족이 킥킥거리며 웃었다. 영감님 냄새.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38년간 가족을 위해 살아온 내가 이 집에서 받는 대우가 이런 것인가? 화장실 좀. 나는 자리를 피했다. 화장실에서 거울을 봤다. 머리는 벗겨지고 주름은 늘었지만 그래도 나는 나인데 왜 이렇게 초라해 보이는 걸까? 그날 밤 2시 잠이 오지 않아 거실에 나왔다. 달빛이 창문으로 들어왔다.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는 걸까? 38년간 새벽 6시에 일어나 출근하고 야근하고 주말에도 가족 뒷바라지 하느라 내 시간은 없었다. 그런데 지금 받는 대우가 이런 것인가? 다음 날 아침 결심했다. 여보, 나 변호사 좀 만나보려고. 변호사? 왜? 이혼 상담. 숟가락 떨어뜨리는 소리가 났다. 뭐라고요? 나는 더 이상 이 집에서 존중받지 못하는 삶을 살 수 없어. 재산 분할은 절반씩입니다. 다만 나이를 고려하면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변호사가 설명했다. 절반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65세에 새 삶을 시작하기는 젊으니 나이가 들었다고 꿈꿀 권리가 없는 건 아니야. 변호사가 미소를 지었다. 맞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마포구 상암동의 작은 원룸. 보증금 3천만 원, 월세 60만 원. 22평대 아파트에서 7평 원룸으로 이사했지만 마음은 오히려 넓어졌다. 사장님, 나이가 있으신데 편의점 일 괜찮으시겠어요? 24시간 편의점 점장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젊은 분들도 많이 지원하셨는데 젊은 사람들은 금방 그만둘 거예요. 저는 다릅니다. 이 일이 필요한 사람이거든요. 결국 새벽 6시부터 오후 2시까지 8시간 근무 조건으로 일하게 됐다. 첫 출근 날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났다. 38년간의 습관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어서 오세요. 40년 만에 내가 누군가에게 인사를 받는 쪽이 아니라 인사를 하는 쪽이 되었다. 이상하게 기분이 좋았다. 할아버지, 담배 한 갑 주세요. 20대 초반의 청년이 들어왔다. 담배는 몸에 안 좋아요. 에이, 할아버지도 참. 나는 65년 살면서 담배 한 대도 안 폈어요. 그래서 이렇게 건강하죠. 청년이 웃었다. 그럼 담배 말고 커피로 할게요. 작은 변화지만 누군가와 대화한다는 것 자체가 즐거웠다. 오후 2시 퇴근 후엔 홍대 앞 문화센터에서 기타를 배웠다. 어르신 손가락이 참 길어요. 기타 치기 좋은 손이네요. 25세 기타 강사가 칭찬했다. 정말요? 네. 꾸준히 하시면 1년 뒤엔 웬만한 곡은 다 치실 수 있을 거예요. 38년간 서류에만 도장 찍던 손으로 기타줄을 튕기는 것. 그 소리가 이렇게 아름다울 줄이야. 아버지, 이게 말이 돼요? 현수가 원룸으로 찾아왔다. 이혼은 체면상 말이 안 되고 편의점 아르바이트라니.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현수야, 체면이 뭐가 중요해? 나는 지금이 38년간의 직장생활보다 더 행복해.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나이 들어서 이상한 짓 하지 마시고 집으로 돌아오세요. 이상한 짓? 내 목소리가 높아졌다. 내가 존중받으며 살겠다는 게 이상한 짓이냐? 현수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여보세요, 박형? 오랜 친구 김정호에게서 전화가 왔다. 30년 지기 친구였다. 정호야, 소식 들었어. 이혼하고 혼자 산다며? 또 잔소리구나 싶었는데. 야, 잘했다. 진짜 잘했어. 뭐? 나도 우리 마누라 때문에 스트레스 죽겠거든. 형이 용기를 낸 거야. 존경한다, 정말로. 그 순간 눈물이 핑 돌았다.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감사할 줄이야. 정호야, 고마워. 뭘? 형, 나중에 술 한잔 하자. 형 이야기 듣고 싶어. 3개월이 지난 어느 날 편의점으로 택배가 왔다. 보내는 사람은 손녀 소은이었다. 편지를 열어봤다. 할아버지께. 소은이가 써요. 할아버지가 집을 나간 뒤로 아빠랑 엄마가 할아버지 얘기 많이 해요. 할아버지가 보고 싶어요. 할아버지 집에 놀러 가면 안 돼요? 할아버지가 기타 치는 거 보고 싶어요. 사랑하는 소은이가. 편지를 읽는데 눈물이 났다. 7살짜리가 쓴 어설픈 글씨였지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편지였다. 편의점에서 6개월을 일하니 새로운 관계들이 생겼다. 사장님,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새벽 배송 기사 김씨가 인사했다. 김 기사님도 수고 많으세요. 사장님 덕분에 새벽 배송이 편해요. 다른 편의점은 주인이 늦게 와서 제가 할 일이죠. 단골 손님들도 생겼다. 할아버지, 오늘도 건강해 보이시네요. 매일 아침 출근길에 들르는 30대 직장인 여성이 말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할아버지 덕분에 하루가 기분 좋게 시작돼요. 이런 대화들이 쌓여가니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느낌이 들었다. 1년이 지나자 정말로 기타 실력이 늘었다. 어르신, 이제 아버지도 칠 수 있으시겠어요? 강사가 악보를 건네줬다.
조용한 새벽, 원룸에서 기타를 치며 아버지를 연주했다. 언젠가 손녀 소은이 앞에서 쳐주고 싶었다. 또 다른 꿈도 생겼다. 문화센터 서예반에서 만난 70세 할머니가 말했다. 박씨, 글씨체가 참 곱네요. 나중에 서예 전시회 같은 거 해보는 거 어때요? 전시회요? 네, 우리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작은 전시회라도 하면 좋잖아요. 새로운 목표가 생겼다. 내년엔 서예 작품을 전시회에 출품해보고 싶다는 꿈. 어느 추운 겨울 저녁, 편의점에 익숙한 실루엣이 나타났다. 아버지, 순자였다. 1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다. 많이 늙어 보였다. 어떻게 여기를? 현수한테 들었어요. 여기서 일한다고. 서로 할 말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아버지, 미안해요. 순자가 먼저 말했다. 영감님 냄새 난다고 했던 것? 정말 미안해요. 그때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됐어. 아니에요. 아버지가 38년간 우리를 위해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제가 너무 했어요. 순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여보, 나는 지금 행복해요. 정말로. 알아요. 소은이가 자꾸 할아버지 보고 싶다고 하는데 한번 만나 주실 수 있어요? 지금은 66세가 되었다. 편의점에서 1년 반을 일했고 기타는 이제 제법 칠 수 있게 되었다. 서예도 꾸준히 배워서 다음 달 문화센터 전시회에 작품을 출품할 예정이다. 가족과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지낸다. 한 달에 한 번씩 소은이를 만나 기타를 쳐주고 명절에는 잠깐 얼굴을 비춘다. 예전처럼 갑갑하지 않다.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가 되었다. 어제는 편의점 사장이 제안했다. 박 사장님, 저희가 새 지점을 하나 더 낼 건데 매니저로 와주실 수 있어요? 경험도 많으시고 손님들도 좋아하시니까. 새로운 기회였다. 66세의 매니저라니. 생각해 보겠습니다. 급하지 않으니까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원룸으로 돌아와 기타를 쳤다. 이제는 아버지뿐만 아니라 그대 있음에 사랑하기 때문에 같은 곡들도 칠 수 있다. 문득 생각했다. 만약 38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나는 어떤 선택을 할까? 아마 똑같이 살았을 것이다. 가족을 위해, 아이들을 위해.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나를 위해서도 살아야 한다는 걸 알았다. 65세에 새 삶을 시작한다고 늦은 게 아니다. 오히려 이제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된 것 같다. 내일 아침 6시에 또 출근한다. 새벽 거리를 걸으며 편의점으로 가는 길이 이제는 설렌다. 어서 오세요. 오늘도 누군가에게 먼저 인사할 것이다. 그리고 그 인사를 받는 사람들이 하루를 기분 좋게 시작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66세, 나는 오늘도 나답게 살아간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중요한 건 존엄을 지키며 사는 것이다.